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기간제 주제에. 이사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과서를 교사에게 던진 순간 기간제 교사가 조용히 일어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USB. 이게 5년 전 내 딸이 대학에 떨어진 진짜 이유였구나. 설립 50주년 기념식. 무대 위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순간 강당은 얼어붙었습니다. 1명, 2명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35년간 지켜온 교육의 가치, 그녀의 신념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다시 교단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의 전모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교직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과 찍은 사진, 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특별한 날 학생들이 선물한 작은 화분. 영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 어머니,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렇게 아침부터. 민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무거운 몸을 던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가 이상해요. 영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3개월 전 민호는 명문 사립 대형 고등학교의 재단 임원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녀가 35년간 몸담았던 그 학교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사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학생들 눈빛에는 생기가 없고요. 모든 게 서기태 이사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기태라고? 내가 퇴직할 때 막 교감으로 온 그 사람? 네. 2년 전 이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장이 됐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복도에 붙은 커다란 성적 현황판, 대연학원 간판이 걸린 건물, 그리고 대연 출판사라는 로고가 박힌 문제집들. 이게 다 뭐니? 서 이사장이 만든 교육 제국이에요. 학교는 입시 공장이 되고 학생들은 성적 기계가 됐어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모두 그의 학원에 다니고 그의 교재로 공부해요. 영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교육의 가치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의 기간제 국어 교사 한 자리가 비었어요. 어머니께서 학교에 들어와 상황을 직접 보시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65세 나이에? 아무도 서 이사장에게 맞설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면. 민호의 눈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지켜온 교단. 그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니는 최고의 교사셨잖아요.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이미 늙었지만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정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정말요? 민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정체는 비밀로 해야 해. 김명숙이란 이름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를 아는 다른 교사들에게 미리 이 상황을 알려두어야 해. 다음 주 월요일 대형 고등학교에 새로운 기간제 국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백발이 살짝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풍스러운 정장 차림의 김영숙, 35년 경력의 국어교사 정영자가 아닌 새로운 교사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함께하게 된 김영숙입니다. 교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사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고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필요한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자리의 젊은 교사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자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 가지만 조언해 드릴게요. 서 이사장님을 조심하세요. 그분 눈밖에 나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꼈던 무거운 공기, 교사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의 생기 없는 발걸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대형고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 교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순식간에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서기태 이사장이에요. 태준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퇴직 후 멀리서 봤던 젊은 교감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위압감이 느껴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기태의 날카로운 눈이 교무실을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영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네, 김영숙입니다. 국어를 맡게 됐습니다. 서기태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으로 하대하듯 끄덕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성적과 입시가 최우선입니다. 수업은 교재대로만 진행하고 내신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교육의 본질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서기태가 떠나자 교무실은 다시 말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몇몇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소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대연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영숙으로서의 첫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영자는 학교에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그 소문 속의 서기태를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3교시 수업 자료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영자의 옆자리에서 태준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긴장감이 덜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되었어요. 고마워요.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는 순간 교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서기태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위축된 표정의 학생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선생! 서기태의 목소리가 교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 성적은 어떻게 된 거요? 분명 A로 올리라고 했잖아. 서기태가 학생 성적표를 태준의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그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학생의 실력이.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서기태는 책상 위에 있던 국어 교과서를 집어들어 태준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태준이 움찔했고 교과서는 그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교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의 현장.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영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교권 침해입니다. 서기태가 눈을 부릅뜨고 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기간제 주제에! 영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교사는 교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기태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어? 서기태가 영자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교육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학생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입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서기태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흥! 신참이 주제 넘게! 두고 봐!
이 학교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서기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교무실에 있던 모든 교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이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 선생님? 영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데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다니. 영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교과서를 주워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국어 교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영자는 조용히 노트에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서기태의 폭력적 행동, 태준의 반응, 다른 교사들의 두려움, 국어교사로서 35년간 다듬어온 관찰력을 총동원해 세밀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이틀 후, 방과 후 시간, 영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과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교실 밖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학교 뒤편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벚나무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2년간 기록해온 이상한 점들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학생부 사본, 성적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특정 학생들의 성적이 갑자기 오르고 대학 추천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되고 있어요. 모두 서 이사장과 연결된 학생들이에요. 영자는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서기태와 연결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 불합리하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이사장이 운영하는 학원과 출판사 때문입니다. 그의 학원에 다니고 그의 교재를 구매하는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요. 이 학교는 그의 사업 확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영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교육의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이런 자료를 모으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왜 나에게래?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여주신 용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달랐어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선생님만이 맞서셨죠? 영자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다음 날부터 영자는 수업 사이사이 학교의 모든 구석을 관찰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들을 살펴보니 교사들은 창의적 교육보다 문제풀이와 암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호기심 대신 지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3학년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재미없게 공부하나요? 담임교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 이사장의 지시죠. 모든 수업은 입시에 맞춰야 하고 교재도 그의 출판사 것만 써야 해요. 이 일을 제기하면 담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그날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국어교사로서의 섬세한 관찰력, 35년 경력의 눈으로 본 학교의 실상, 한 줄 한 줄 진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영자는 펜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영자가 대형고에 부임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던 월요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교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윤미라 교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영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영자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인데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영자가 화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기태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 부적절한 표현들, 거부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언제부터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가볍게 지나갔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요. 모두 서 이사장이 두려워해요. 저는 이 학교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영자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해요. 미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줄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야 해요. 그날부터 영자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몇몇 교사들과 조용히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태준과 미라, 그리고 영자, 그 다음에는 2학년 수학교사가 합류했고 곧 체육교사와 과학교사도 함께했습니다. 모두 서기태의 부당한 행동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침묵해왔습니다. 그들은 도서관 구석진 자료실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목격한 불공정한 사례들을 나누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 없어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일인데 그 무엇이 두렵겠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교사들의 눈에 점점 용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영자의 부임 4주차.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늦은 오후,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독후감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하교한 시간. 김 선생님, 도서관 정리 좀 도와주실래요? 차서 교사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서기태의 독단적 결정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영자는 책장 정리를 돕던 중 우연히 서기태의 개인 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안쪽에 있는 그의 특별 사무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진실을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진 채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책상 위를 살폈고 그 순간 작은 USB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느낀 그녀는 USB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성적 조작 지시 메일, 대학 추천서 불법 거래, 내역, 학교 예산 유용 자료까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게 무슨... 영자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USB에는 5년 전 대학 입시 비리 사건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수연이 억울하게 떨어진 그 대학의 사례였습니다. 당시 수연은 모의고사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갑자기 내신 성적이 떨어져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서기태가 뒤에서 조종했던 거였어?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모든 증거를 찾았어. 서기태가 학교를 망가뜨린 방법, 그리고 5년 전 수연이가 대학에 떨어진 것도 그의 계략이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다음 주 학교 창립 기념일에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서 이사장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3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며 배운 게 있다면 단어와 문장의 힘이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도 또.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사들과 학생들의 증언이 필요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민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함께 해보죠. 다음 날, 영자는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을 모았습니다. 미라, 태준, 그리고 6명의 교사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다 함께하면 우리는 강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요. 교사들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바꿀 거라고.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영자는 교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결의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의 모습. 이제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싸움을 위해 그녀는 모든 용기를 모았습니다. 창립 기념일 아침, 대형 고등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교정은 형형색색의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었고 강당 입구에는 대형 고등학교 창립 50주년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교무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평소 김영숙 교사의 수수한 모습이 아닌 정영자 교감으로서의 위험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새로 산 네이비 블루 정장,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35년 전 첫 교직 발령 날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까지. 괜찮으세요? 태준이 교무실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은요? 태준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증거 자료들, 교사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할 용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준 선생님. 강당으로 가는 길, 영자는 미라와 다른 교사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결연함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강당은 이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중앙에는 서기태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영자와 눈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형고등학교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기태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인 교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대연고등학교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학교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수 20% 증가, 전국 모의고사 평균 점수 상승. 서기태는 학교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나열했습니다. 영자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기태의 연설이 끝나고 민호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아 한 분을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을 다시 일깨워 주실 분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기태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미라는 응원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영자는 단호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수업의 긴장감, 수많은 학생들과의 추억, 그리고 교감으로서의 마지막 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영숙이 아닙니다. 정영자입니다. 이 학교 전 교감이자 35년간 국어교사였습니다. 강당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영숙이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목적은 하나, 우리 학교가 잃어버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서기태의 성적 조작 지시 메일, 부당한 금품 수수 기록, 교사 괴롭힘 증거, 그리고 입시 비리 자료까지. 교육의 목적은 입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자의 35년 교직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어교사로서 매일 기록해온 일지와 수집한 증거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서기태 이사장님, 5년 전 대학 입시 비리 사건도 기억하십니까? 제 딸 정수연이 억울하게 떨어진 그 사건 말입니다. 서기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증거가 어디 있어? 영자는 차분하게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위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 이사장이 저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했고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미라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피해자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3학년 학생회장부터 시작해 여러 학생들이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성적에 따라 차별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의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대연 출판사의 교재를 사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학부모들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점차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기태는 무대 위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가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기태가 학교 기금을 자신의 사업에 유용한 증거,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학원에 제공한 증거까지. 서기태 이사장님, 이것도 모함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강당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서기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교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정영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진실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연고등학교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자는 무대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 그리고 이번 한 달간의 특별한 임무,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교육의 빛이 되살아나는구나.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의의 순간은 언제나 감동적인 법이니까요. 창립기념일 다음 날, 대연고등학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폭로 이후 언론에서는 교육계 최대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교육청에서는 즉각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학교 뒤편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듯 피로가 밀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태준이 2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해요. 영자가 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서 이사장을 해임했대요. 교육청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영자는 벚꽃 잎이 살랑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기쁘네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영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육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요. 학교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교사들이 변해야 하고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야 해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나요? 영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전 그녀가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보고 싶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인간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더 컸죠.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5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성적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 그런 것들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로서요.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 선생님은 이미 훌륭한 교육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학교로 돌아오실 건가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민호와 당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갈 차례예요.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교직 시절부터 써온 교단일기였습니다. 이건 제가 35년 동안 써온 교단일기예요. 어쩌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태주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민호의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학교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교육본질 회복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요. 영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새내기 교사였던 그녀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교육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고 몇몇 교사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어머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제 정말 은퇴의 생활을 즐길 때가 된 것 같아.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책도 있고고. 영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책이요? 응. 교단의 정예라는 책이야. 나의 35년 교직 생활과 이번 한 달간의 특별한 경험을 담은 이야기지. 민호는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꼭 읽고 싶네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서서 학교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의 운동장에서 몇몇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학교지.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5년 전 신임 교사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급 사진들, 졸업식 장면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한 추억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대형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태준, 미라,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선 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자는 펜을 들어 사진 밑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식은 잊혀도 인성은 남는다. 국어교사 시절 그녀가 항상 학생들에게 들려주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창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